자,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보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정수. 졸라 큰 힌트다, 맞죠? 그 다음 등비 수열이라고 돼 있으니까 맨 밑에 등비 급수도 돼 있으니까요. 일반항을 이렇게 설정합시다. P는 쓰면 안 되겠네. 공비는 알파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Bn 이런 것도 B 곱하기 베타의 n-1승 각각의 공비를 알파랑 베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A, B, 알파, 베타 모두 다 정수여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알지? 네, 안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 보면 AN분의 BN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A분의 B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n-1승. 그럼 요 등비 수열의 급수가 수렴했다잖아. 근데 첫째 항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구조니까요. 예, 공비가 요런 식으로 범위가 되어야 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모르니까 일단 요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요것도 정리해 볼게요. 네, 이건 나 조건 다 정리하겠습니다. 좌변 우변 한 번에 할게요. 나 조건 보면 급수 n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 a b 곱하기 알파 베타의 n-1승 분의 11의 n-1승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뭐 a 곱하기 알파의 n-1승분의 3의 n-1승 일단 이렇게 써줄 것인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야겠죠? 네, 등비 수열의 식이 이렇게 복잡해도 지금 지수가 다 n-1승이니까 좀 이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쁘게 만드냐? AB분의 1 곱하기 똑같이 n-1승 n-1승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11의 n-1승 그 다음 요거는 A분의 1에다가 알파분의 3의 n-1승 그 다음 요 놈은 6분의 1에다가 베타분의 5 이거의 n-1승. 자, 그러면 우리가 빠져먹으면 안 되는 건 지금 가조건처럼 다 각각의 등비급수가 수렴을 해줘야 되겠죠. 수렴 안 하는데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등비 수열이 다 그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11 요놈이 이런 범위를 가져줄래? 라는 거 한 개와 알파분의 3도 요렇게 돼줄래? 라는 것과 베타분의 5도 요렇게 돼줄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 수렴 값을 바로 할 수 있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을 말입니다. 요 가조건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수렴 값까지는 쓰지 않았고 그냥 수렴 조건만 딱 써준 거고요. 나 조건은 이런 등식을 설명하려면 수렴 값을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AB 분의 1이요. 그 다음 요 놈은요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거는요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정리 또 해볼게요. 분모 분자의 a, b와 알파, 베타를 다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빼기 11에다가 a, b 분의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것도 a, 알파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3에다가 a 분의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도 베타 6 곱하기 베타를 하면 6이 아니죠. B죠. B. 네, 쌤이 잘못 본 거죠. 이거 B입니다. 어쩐 뜬금없이 나왔다 하더라. 미안합니다. B 베타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B 곱하기 베타 빼기 5 분의 베타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 A, B 모두 0이 아니니까 이거 딱딱 양변에 알파, 베타 한번 날려주시고 그 다음 A, B 한번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남게 되는 건 알파 베타 빼기 11은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5 이게 되겠네. 그럼 전개하게 되면 좀 이쁘겠네. 네, 3 베타 빼기 5 알파 플러스 15요. 어허, 날라가니까 5 알파 플러스 3 베타는 26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어쨌든 A, B, 알파, 베타가 다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부정방정식 형태 나오는 거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알파에다가 1부터 대입할지 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할지를 알려면 알파랑 베타가 부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끌고 와야 될 알파와 베타의 범위를 한 번에 쭉 말해주면 요거와 요것들입니다. 한번 써줄게요. 알파분의 베타가 요렇게 돼줄래? 그 다음 알파 베타분의 11이 요렇게 돼줄래? 그 다음 알파분의 3이 요렇게 돼줄래? 그 다음 베타분의 5가 요렇게 돼줄래? 라는 것. 근데 여기도 알파랑 베타 같이 있고 이건 알파랑 베타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파 혼자, 이건 베타 혼자. 그럼 여기서 한번 케이스를 나눠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답지랑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요 요거를 해석하는 데서 알파의 범위를 네 이것도 한 게 있네요. 이것도 한 게 있네. 이건 좀 하루 처리하고 갑시다. 이건 절대값 A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은 3A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양변에 절대값 A를 나눠도 되는 거니까 절대값 베타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게 되네. 맞나요? A 알파죠. A 알파입니다. A 알파. 그러면 절대값 A, 절대값 알파가 요렇게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B 베타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OB 절대값이죠. 그럼 양변에 절대값 B 나눠도 됩니다. 그럼 절대값 베타가 요렇게 내주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알파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알파는 3보단 커야 된다. 또 베타도 베타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베타는 5보단 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러면 딱 봐도 요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요것도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과 요것들을 같이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게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알파랑 베타가 아무리 정수라고 해도 지금 요렇게 알파랑 베타가 범위에 주어지면 무한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이걸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알파가 3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알파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4부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가 4다? 그러면 봐봐. 알파가 4가 되면요. 3베타는 6이 돼버려요. 맞나요? 여기가 4다라고 하면 네. 3베타는 6이다 라고 되겠죠. 그럼 베타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뭐면 알파가 5다 라고 얘기를 하면 25가 되니까 안 됩니다. 알파가 6이다 라고 해도 안 되고요. 알파가 7이다 라고 한다면 베타 3베타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건 알파의 값을 한 개씩 대입할 때마다 정수 베타가 나오게 하려면 이 이제 간격 자체가 좀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파가 4일 때, 알파가 7일 때, 그 다음 또 알파가 10일 때 베타가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베타를 바라보면 범위를 바라보면 이것들은 다 탈락이 되겠지. 이해 갔나? 그래서 좀만 더 진행해 볼게요. 그럼 알파가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베타는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지금 간격도 베타의 간격도 5씩 커지는 거 보입니까? 네, 5씩 작아지는 거요. 네, 이런 식으로 간격은 일정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범위는 만족스럽게 되겠네. 잘 들어봐. 또 베타 알파가 13일 때는 베타가 마이너스 13이다. 그 다음 알파가 16일 때는 베타가 뭐다?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가겠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요걸 계속 바라봐. 요걸 계속 바라봐야 돼. 지금 알파는 간격 자체가 3으로 일정하지. 베타는 마이너스 5, 즉 간격은 5로 계속 일정하지. 그러면 계속
절대값으로만 따지면 베타가 이제 얘보다는 계속 커지겠지. 처음에는 절대값 자체가 알파가 더 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 베타는 이제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단 뭐 한 상황이야? 큰 상황이야. 그럼 앞으로 계속 또 베타는 절대값이 알파 값보단 커지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봐. 이 조건에 어긋나게 되겠죠. 이 조건에 어긋나게 됩니다. 요걸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바꿔줄까? 절대값 알파분의 베타가 1보다 작아줄래?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얘는 또 절대값 알파분의 절대값 베타가 1보다 작다. 즉 절대값 베타가 절대값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방금 말한 대로 베타는 점점 절대값이 알파보다는 계속 커질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두 개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 조건에 만족하는 사실이다. 그러면 요 조건도 만족이 될까? 이것도 절대값 알파 베타 분의 11이 1보다 작다. 절대값 알파 베타가 11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절대값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80, 80이 나옵니다. 절대값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겠죠.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아하, 좋아요. 그럼 바로 다음 첫 번째 케이스로 찾아버렸는데 이젠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말입니다. 알파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합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4다. 그럼 빨리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의 시작을 생각해야 돼. 이것도 시작을 잘 바로 생각했잖아.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하면 3베타는 46 안됩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하면 넘어가면 51 가능하겠네요. 베타는 17이 됩니다. 어때? 이해 갔어? 그러면 계속 이걸 보고 있어야 돼. 절대값 알파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여기 딱 나왔거든. 그럼 얘는 몇 칸 뒤에 나오겠어? 3칸 뒤에 나오지 않을까? 네. 알파가 뭐일 때? 마이너스 8일 때. 헷갈리면 계속 쭉 해보십시오. 알파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럼 마이너스 40이니까 넘어가면 66이 되겠지. 그럼 베타 뭐가 돼? 22. 맞네. 얘도 3칸, 얘는 5칸. 그렇다면 얘는 절대값이 계속 부은 음수로 3칸씩 늘어날 것이고 얘는 양수 쪽으로 플러스로 계속 5만큼 늘어날 것이야.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절대로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커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탈락이 되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운 좋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 때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아요. 조건이 좀 많았었는데 좀 살짝 이걸 먼저 생각했다면 좀 수월했지 않았을까? 선생님보다 더 깔끔하게 한번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알파는 10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 AN은 A 곱하기 10의 N-1승이고요. BN은 B 곱하기 마이너스 8의 N-1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급수에 대입을 해주면 AN 곱하기 BN은 AB 곱하기 마이너스 80인가요? 왔다마 마이너스 80의 N-1승 분의 AB가 될 거고 딱딱 날라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80분의 1의 N-1승이 되겠네. 그럼 얘는 1 빼기 뭐분의 공B 분의 첫째 항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준다면요 81분의 80이 되겠네요. 이해가셨습니까? 분모 문제 8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답은 161이 되겠다. 길다.